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톡. 국내 유일의 경영 관련 팟캐스트죠. 예,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최동석 이사님 없이 경영토크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 반응이 썩 나쁘지 않았어요. 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유정식입니다. 최 이사님 오늘도 안 데리고 오셨어요. 일부러 배제하신 거 맞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지금 6층에서 열심히 면접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이제 그분 못 오시고요. 이렇게 예, 저희랑 그러니까 우리 둘이랑 게스트 한번 모시고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둘이서 했더니 역시 최 이사님 빈자리가 커요. 약하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요. 최 이사님이 잊혀졌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요. 예. 예. 최동석 이사님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까지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최동석 이사님의 존재감을 능가하는 대단한 분을 모시고 왔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또 유용한 말씀을 해주시러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아주 좋으신 분이 스튜디오를 방문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뜸을 들이면은 그만큼 네. 대단한 게스트란 얘기겠죠. 네. 기대해도 좋다는 의미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이 대단한 게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반강제 가입한 보험. 보장되는 건 대체 뭐지? 게다가 보험 아줌마는 연락조차 되질 않는다.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사, 보험료도 천차만별. 의료, 암, 운전자 보험 등 모든 생활 필수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비교 분석 설계해드립니다. 무료 전화 080-888-8111로 전화주세요. 상담 후 보험 신청을 하시면 첫 해 보험료 50%를 다시 돌려드리며 ins888.kr로 접속해 상담 신청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첫 달 보험료 50% 할인 이벤트는 손해보험 제외 3만 원 한도 내에 지급해드립니다. 아직도 1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으십니까? 이제 건강한 한우를 지향하는 저지방 유기농 한우를 만나보시죠. 국내 최초 유기농 한우 전문 쇼핑몰 네이처 오다. 신규 회원 가입 시 사용 가능한 적립금 3,000원과 구매 금액의 3%를 적립해드리며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네이처 오다. 검색창에 네이처 오다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뱃살들이 출렁인다. 젖살들은 흘러내려. 남자들아 명심해라. 배 나오면 끝이다. 바디뷰이자 바디뷰이자. 배 나온 아저씨도 바디뷰이자 바디뷰이자. 젖혀진 총각들도. 잠시만요. 우리 오빠 바디뷰 입고 가실게요. 싱글벙글 웃는 여친. 오빠 짱. 자신감도 수직 상승. 남성 전용 보정 속옷 입어보자 바디뷰.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유정식, 문희정의 경영토크에 오셨습니다. 예. 최동석 이사님 잊으셨나요? 예. 예, 뭐 다음 주 오시면 또 바로 저는 전환 모드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그 대단한 게스트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모실 분은 주 디시전 대표이사이신 재원우 대표님이십니다. 예,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하실 거냐면 당신의 생활을
혁신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 예, 먼저 인사를 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재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멋있으세요. 예, 그러세요? 예. 딱 보시고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그냥 되게 자유분방한 예술가 느낌이요. 예. 뭐, 수준이 있으신 분들은 예술가라 말씀해 주시고. 네. 보통 분들은 미아리 태물 가수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수준이 있는 걸로 밝혀졌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예. 머리가 기니까, 뭐, 한 호텔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저보고,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오늘 아마 우리 유 대표께서는 지금까지 이제 항상 게스트분 모시고 오실 때요. 네.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이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우리 제 대표님 목소리 자체가요. 굉장히 뭔가 이야기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이 강의를 하시면 항상 좋은 평가를 받으시고요. 교육생들이 추천서를 알아서 써주는 그런 강사십니다. 와우. 예. 그러면 저희 오늘은 그냥 둘 다 입 다물고요. 우리 재원우 대표의 강의를 들을까요? 제가 최동석 이사님의 빈자리를 확실하게 메꾸고 싶습니다. 나중에 또, 최 이사님 밀어내시고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참으로 환영합니다. 예. 예. 오늘 말씀하신 주제가 당신의 생활을 혁신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주제로 이제 여러 번 강의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항상 많은 분들이 이 감동을 느끼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좋은 계획일 겁니다. 이 본인의 생활을 갖다가 이게 좀 변화를 주고 싶다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역시 참 빠르십니다. 재원우 대표의 사진이 올라왔어요. 강의하시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네. 예. 혹시 우리 국민TV 라디오하고. 네. 혹시 많이 겹치신 거 아닌가, 팬층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놀랍네요. 사실 조금 무서우실 것도 같아요. 털린다라고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 하는데 굉장히 잘 터시거든요. 저희 청취자분들은. 놀라운데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재원우 대표께서 당신의 생활을 혁신하라라는 주제로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 글쎄요.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부터요. 네. 그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당신의 생활을 혁신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 자기개발성 테마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자기개발성 주제가 아닌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도 방송을 들었어요. 자기개발서 절대로 읽지 마라라는 이제 주제를 유심히 봤는데, 자기개발이라는 말은 오늘은 많이 오염됐죠, 사실. 그런데 저는 오염된 말 여부를 떠나서 자기 자신을 경영하라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태어난 인생이고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가꿀 것이냐에 대한 주제는 되게 소중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개발이라는 말로 많이 오염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경영과 자기 개발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자기 개발은 이제 스펙, 남한테 보여지는 거, 자기를 포장하고 스스로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문제인 것이, 자기 경영은 스스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 생각하는 것은 영원히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날 방송에서 제가 들었지만은 자발적이냐 타율적이냐인 것 같아요. 이제 자기 개발서가 문제인 거죠. 마치 이제 포맷화된 그런 주제를 이대로 따라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자기 경영은 그런 방식은 아니고 스스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경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 뭐 어렵진 않습니까? 그 방법이? 제가 이 깨달음을 얻고 자발적으로 이 사무실로 광고를 하지 않고
지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이렇게 받아서 올해 20번의 강의를 했습니다. 이 주제로.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의 변화를 경험하셨다고도 말씀하시고 또 뭐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또 자기 몫이겠죠. 네. 그 많은 분들이 자기계발서를 읽는 이유가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성공, 사회에서 얘기하는 성공, 그리고 나도 무언가 조금 가지고 싶다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가진 동기가 아니라 사회에서 나도 모르게 세뇌된 동기에 의해서 욕심을 부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꼭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자기만의 기준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방식인가요? 네, 정확하게 아주 또 주제를 짚어주셨는데 결국은 어떤 성공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성공은 객관적인 것이고 사실은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보면은 행복은 주관적인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생각을 주관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뇌,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는가가 결국은 자기 경영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자기 경영이다. 네. 예, 그럼 오늘 그 생각을 정리하는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해주시겠네요. 아, 네, 그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우리 겨울밤에 님께서요, 주로 여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인가요? 사진 보니 여자분이 많이 보이네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수강생 중에 여자분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한 번은, 너무 민망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오셨는데, 30명이 오셨는데, 한 분 빼고 다 여자분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러 좀 남자분들을 좀 끼게 하려고 하는데, 여자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외모? 노라 아나운서가 넘어가시네요. 아니, 충분히 공감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생활을 혁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일단 좀 구조 자체를 좀 잡아야 되는데 행복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도전과 응징이라는 것이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변화하라. 혹시 회사에서 그대로 있어라, 이대로만 있어라 이런 이야기 거의 못 듣죠. 집에서도 변화하라, 부모님도 변화하라. 왜 변화해야 되냔 말이죠. 네. 예,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이고 주변 사람들이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환경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가 어떻게 됐든 과거의 최적의 선택 상황으로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있지만 나이가 들기 때문에 결국은 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 변화에 응전하는 그러니까 대응하는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 지금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 얼짱을 먹었던 한 여자분이 계셨는데 대학교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살을 빼고 성형수술해서 오면은 속상하지 않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더 살을 빼거나 아니면 또 자기도 더 외모를 갖고서 내가 얼짱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또는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죠. 그거 안 중요해. 아직도 그렇게 노냐 얘네들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수정하거나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네, 무시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예. 세 번째가 바로 무응전 상태를 지속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뻐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예. 결국은 이제 두 가지 행동을 수정하거나 이제 생각을 수정하거나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예, 그게 바로 혁신의 방법이다 보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고를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서 생각을 바꾸는 거는 당연히 생각이 중요할 것이고 이제 행동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이제 생활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습관.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가 돼야 되는 거는 행동을 바꾸든 생각을 바꾸든 그것이 어떤 가치 평가의 기준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기 스스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이 일을 꼭 해야만 하는가, 꼭 지금 해야만 하는가, 꼭 내가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실제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많지 않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는 결국은 생각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내야 되고, 존 듀이라는 분이 되게 이런 말을 했는데, 전 세계에 전문직 노동자들 중에 공통된 고성과를 내는 그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reflective thinking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반성적 사고 능력이라는 건데, 네. 결국은 여기 아나운서 분도 이렇게까지 잘 되시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고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었어야 됐었을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었을까라는 그러한 예. 반성적 사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결국은 그 성과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지금 이제 굉장히 고급 단어로 네, 정리를 예,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자 아나운서로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워낙 젊은 여성 아나운서들, 예쁜 아나운서들이 계속 치고 올라온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자, 거기서, 자, 그러면 나는 계속 나이를 들어가는 게 뻔한 건데, 외모로 젊은 아나운서들과는 경쟁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이 섰다면은 네. 변화를 시키는데, 그게 뭐 외적인 변화가 됐든, 또는, 대신에 어떤 관록이라든지 또는 경험치 플러스해서 나만의, 그러니까 젊은 여자 아나운서들이 가지지 못한 나만의 방송 진행 능력에 있어서의 노하우 네. 또는 전문 분야. 생각을 많이 정리하셨네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방금 그 대목에서 생각이 멈춰지는 사람들이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경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은 행복해지는 길이고.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게 되면은 일에서 도태가 돼버려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져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고민이랑 이제 생각이랑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어떻게 다르죠? 그 고민은 책으로 치면, 정석책으로 치면 앞부분, 집합 부분만 이렇게 읽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내가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쳇바퀴를 돌듯이 굉장히 그냥 막연한 질문만 계속 던지는 것을 고민이라고 하고요. 생각은 직선적으로 쭉 결론을 내는 것을 생각이라고,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인생에서 책을 몇 권이나 읽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 안 해보시겠죠. 네. 만약에 30년 동안 책을 읽고 1년에 5권씩 읽는 사람 150권을 읽을 것이고, 해외여행 몇 번 갈 것 같으세요? 해외에 1년에 한 번씩 가면 30번 갈 것이고, 예. 어떤 사람은 5년에 한 번씩 가면 6번 갈 건데, 해외여행을 6번 가는 사람이랑 30번 가는 사람의 해외여행지가 달라져야 되겠죠. 저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예를 들면 인생에서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답은 사실은 이것도 끝이 있습니다. 대략 30억 정도 보통 많이들 계산을 해보시면, 제가 숙제를 내서 해오면 30억 정도 많이 적어보시던데 네. 생각보다 많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 난다라는 건데, 그 결론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막연히 고민만 던지는 거죠. 끝이 없는 생각이 고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한 의사가 자기 한 번도 치료해보지 못한 환자가 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한테 물었어요. 친구 의사한테. 근데 친구가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A 약이 있고 B 약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완치를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한 가지를 이야기 안 합니다. 두 약 다 6개월 이상 복용을 해야 환자가 나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놓고 보면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일단 A 약 먼저 드셔보세요 하는데, 한 달 먹어도 안 나.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낫냐? 한번 B 약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또 왜 이렇게 안 나냐? A 약, B 약 이렇게 하다가 둘 다 집어던져 버리는 거죠. 결국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가야 된다. 그래야 결론이 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의 끝이 있어야지 뭔가 결론이 나오고, 결론이 나와야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이제 생각의 끝에 이제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생각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생각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생각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생각이 뭔지 생각이 뭘 것 같으세요? 문하나 선생님? 네. 생각이요? 네. 생각. 굉장히 뜬금없네요. 예. 네. 예, 저는 어떤 자기를 혁신하라라고 했을 때 1번이 바로 이 생각이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 뭔지. 네. 생각은 여러 정의가 있지만 결국은 고등적 생각, 사고는 언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로 하고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현재의 자신과 과거의 자신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신과 과거의 자신과의 대화. 대화. 네. 예를 들면 뭐 신은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과거의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이 뭔지 네. 이야기를 하면 내가 신이 존재하는지를 말해주겠다. 그러면 다시 또 과거의 자신이 묻습니다. 그러면 신이 뭔지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신은 사람이 정의할 수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묻죠.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정의할 수 없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사고를 하는 방식을 이제 철학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생각이라는 것은 현재의 자신과 과거의 자신의 대화고요. 얼마만큼 현재의 자신이 과거의 자신한테 묻느냐가 결과적으로 사고의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과거의 자신은 묻는 만큼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자기 인생에서요? 네. 네. 유정식 대표님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세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러 사람 있겠지만 사실 무엇보다 저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유 대표님 네. 자기 자신을 만약에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네. 예를 들면 우리 국민TV의 대표님이시다 이렇게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네. 저녁에 퇴근하시는데 내일 아침 7시까지 사무실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이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시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별로 안 좋죠. 예,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대화를 나눌 것인가? 네. 무슨 옷을 입고 나갈 것인가? 어디서 만날 것인가? 무슨 대화를 나눌 것인가? 우리 국민TV 대표님을 만나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집요하게 만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자기의 생활을 혁신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기 자신과의 만나는 것이 바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고민과 네.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점심 먹고 아주 깨끗하게 옷을 입고 나갑니다. 네. 가방을 들고. 예. 그럼 와이프가 묻죠. 어디 가? 나 만나러. 어디서 만나? 카페베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를 변화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나를 만납니다. 네. 그렇게 만나게 되는 자기 자신은 정말 솔직한 자기 자신이어야겠네요. 그렇죠. 예, 정말 부끄럽죠. 욕도 많이 하고, 그다음 말도 안 되는 말도 많이 하고. 하지만 한번 처음 본 사람들은 정말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눈물 납니다. 왜 어디 있다 왔노?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할 때 그래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좀 좋게 보려는 변명하고 스스로한테 이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자기 인정이겠죠. 네. 그래서 자기 대면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자기 자신을 대면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어떤 결심이라든지 어떤 용기는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만나 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만나서 이 과거의 나와 네. 현재의 나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있을 네. 텐데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정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 방법은 바로 노트입니다. 노트 써야 돼요. 예. 생각을 묻고 말하는 걸 적어야 됩니다. 카페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멍하게 앉아 있으면 누가 지나갑니다. 쟤는 머리가 와 이리기노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한테 주목되고 네. 저거 봐라 왜 손을 잡지? 이렇게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인생에서 돈은 얼마가 필요한가 이렇게 계속 첫 질문에서 혓바퀴를 계속 도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직선적 사고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한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제가 재원 대표님을 개인적으로 아는데요. 제가 어디 자리 가니까 눈을 감고 이렇게 키보드가 있어요. 키보드 눈을 감고 계속 뭔가 치시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자신의 생각을 적어가는 네, 과정입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뭐 발표를 하든 아니면 네. 내 심각한 내 인생의 고민의 문제를 풀면 적기 시작하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냥 적지 않고 자기가 자기 대화를 나눈 걸 기억할 수도 없거니와 계속 이렇게 첫 질문만 계속 던지게 되는 그런 고민 상태로 가는 사람과 1시간 동안 이렇게 적어서 A4지 6장을 만들어내고 A4지 6장을 다시 읽는데 몇 분 걸릴까요? 생각보다 짧게 걸려요. 10분도 안 걸리죠. 네. 세 번째 읽는 데는 3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생각을 다 저장시켜 놓고 그 비슷한 주제를 고민할 때 그 생각들을 다시 외장하드처럼 꺼내서 다시 읽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인생이 펼쳐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트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희 회사는 이제 컨설팅 회사니까 컨설턴트들이 입사를 하면 몇 타 치냐 이렇게 묻습니다. 일본에 몇 타 치냐. 그러면 말하겠죠. 뭐 300타 칩니다. 400타 치면 목표를 700타까지 이렇게 끌어올리게 이렇게 네. 하고 여러 뭐 대학 교수님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뭐 사회 저명 인사분들께도 타이핑 연습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매일 문희정의 끌림이라는 밤 10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오프닝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와의 대화를 이게 정리한 식으로 오프닝을 써요, 항상. 그래서 저는 손으로 항상 수첩에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습관이.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예, 예. 그건 뭐 쓰는 방법은 그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깊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흐름대로 기록을 남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타이핑 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는데, 손으로 하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항상 습관이 수첩에 무언가를 쓰는 게 근데 습관이 그 돼 수첩에 있어서. 쓸 때는 진실되게 써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하듯이 쓰면 되고, 가장 좋은 유형의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로도 그렇고, 예, 그 강의로도 그렇고. 그게 그런 방식으로 일기를 써도 좋겠네요. 예, 일기, 그 일종의 일기죠. 네. 예. 그럼 혹시 제 대표님이 그런 방식을 써서 자신의 생활을 좀 바꿔본 네. 그런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사람 됐죠, 한마디로. 그러세요?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표현이. 예. 예. 아니, 사실 저는 2011년도에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를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실 수도 불과 2년 전이네요. 2년 전이죠. 예. 네. 정말 많은 변화를 저는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프를 좀 그려봐요. 내가 생활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무엇이고 활력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그것도 일종의 적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일단 왜 임신 6개월 있잖아요. 배가 아랫배가 너무 나온 배만 벌떡 튀어나온 사람 예. 그러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애들이 있는데 애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지냈었고 우리 와이프 일을 전혀 돕지 않았고 집안일을 거기서부터 책은 많이 읽었지만 그냥 읽고 말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3인치를 뺐고 그다음에 저는 아빠 학교라는 걸 매주 일요일마다 아들들한테 30분씩 강의를 합니다, 제가. 예. 예, 그런 걸 시작했다든지 다양한 책을 이번에 또 내게 또 됐죠. 그렇게 된 배경은 이제 하나죠. 예를 들면 제가 살 뺀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예. 네. 살을 어떻게 뺐느냐. 쭉 생각 정리를 하면 제가 자주 가는 식당들의 메뉴판들을 다 떠올리고 네가 거기서 뭘 좋아하고 네가 그걸 왜 먹었는지를 계속 묻습니다. 그리고 주로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이랑 만나서 주로 뭘 먹는지 그 다음에 음주 습관 같은 것들도 쭉 관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A4지 30장 정도를 적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결론. 결론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인풋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전화를 했습니다. 와이프한테. 여보. 플라스틱 도시락을 10개 좀 사다 줘. 이렇게 하니까 와이프가 사다 주더라고요. 네. 두 번째로, 여보 일주일에 한 번씩 장 보지? 그럴 때 방울토마토랑 오이도 좀 사다 줘. 하니까 사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냉장고에 방울토마토랑 오이가 반씩 들어가 있는 도시락이 5개 있도록 좀 해줘. 어렵지 않은 부탁일까봐 전업주부니까 와이프는. 그리고 내가 출근할 때 가방에 2개를 넣어줘. 이렇게 해서 2개를 넣고 출근을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사람들을 만날 때
가져가서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 전에 방울토마토랑 오이를 왕창 먹습니다. 미리요? 그러면 미리. 예. 그러면 도시락이 비잖아요.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 음식은 반만 먹고요. 그리고 남은 뭐 회 같은 거 좀 맛있는 거 있으면 싸서 와이프한테 갖다 주고. 아, 그 도시락에? 네, 그 도시락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저의 생활, 손님을 많이 만나고 결국 배고픈 걸 못 참는 저 자신을 대면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를 끊임없이 질문한 결과로 나온 뭐 솔루션이었고요. 예. 마치 제가 뭐 이렇게 막 시집을 읽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이 아침에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6시 반에 일어나서 시집을 읽겠다. 이런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못 일어나 솔직히 누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시가 아무리 좋아도 아침 30분 아침잠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솔루션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 자신의 생활을 갑자기 변화시켜서 네. 하겠다,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네, 많죠. 예. 예.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 본인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네. 자기 생활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걸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먼저 묻고.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아침형 인간이다 이런 책을 보면 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 이렇게 마음 먹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과연 본인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절실한지를 먼저 느낀 다음에 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아침형 인간 말씀하시니까 농담 하나가 생각나는데 그 어떤 삼촌이 밤 늦게까지 술을 먹고 방에 누워가지고 잠을 안 자고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읽고 있더래요. 그래서 조카가 이야기했다면 삼촌 아침형 인간은 먼저 인간이 돼야 돼.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인간이 뭘까요? 결국은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먼저 대면하는 그러한 노력이 사람의 기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먼저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뽀민 아빠님께서요. 그런데요. 대표님 같은 성격이면 생각하고 적고 관찰하고 계획하고 등등등 이게 가능한데 이런 거랑 맞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유형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유형인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인생에서 돈이 얼마가 필요한가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대략 7시간 정도 걸립니다. 7시간. 근데 그 7시간이라는 시간은 되게 길 것 같지만 친구 만나서 송년회 한번 하는 시간이에요. 뭐 아침에 카톡 보내고서 뭐 어디서 만날까만 뭐 1시간, 가는데 1시간, 7시 만나서 11시에 헤어지면 4시간, 돌아오는데 1시간, 그 다음날 뭐 결결거리면 2시간, 뭐 이렇게 그 시간이 사실 한 사람을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7시간인데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단 시간이라도 한번 먼저 내봐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이지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고 누구나 다 생각은 있잖아요. 물론 생각 없이 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겠죠. 예, 이 뭐 자기 개발이든 자기 경영이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자신인데 이 자신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타율이죠, 그게. 타율이고 따라하게 되고.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중간에 한번 노래를 듣자 했는데 이 제목을 잘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 그렇죠? 예. 제가 신청했습니다. 예. 네, 리쌍과 장기하가 함께한 우리 지금 만나 듣고 오신 지금 시각 7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재원우 대표입니다. 당신의 생활에 혁신하라라는 주제로 자기 자신과 일단 만나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가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게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 이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방법을 좀 일러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아까도 질문 중에 이제 생각하고 적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익숙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이랑 대화는 잘 나누는데 나와 잘 대화를 못 나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 질문을 잘 던져야 되고요. 현재 자신이. 그러면 과거의 자신은 항상 답을 합니다. 현재 자신이 질문을 잘 안 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내가 뭔가 바꾸고 싶은 어떤 것이 있거나 혁신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먼저 의지력보다는 선견력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의지력은 참는 거고 막 억지로 바꾸는 것을 의지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견력은 foresight라고 해서 미리 가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미리 가서요? 네. 예. 우리 아이들한테요, 보통 부모님들이 흔히 야단칠 때 너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니? 너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하니? 이런 식으로 야단을 많이 치잖아요. 못 참죠, 사람은 사실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미리 배고프지 않는 시점에서 내가 배가 고팠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을 foresigh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가 고픈 상황에 딱 걸려 들어가면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의지력은 예를 들면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까지 하겠다 이런 게 의지력이고요. 하지만 선견력은 이 일이 언제 끝나는지를 이 다이어트가 언제 끝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계획했던 것이 언제 끝나는지를 이렇게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도 미리 가보지 않은 선견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니 이런 장애물이 나한테 나타나듯이 하지만 나니까 한번 이겨내 보겠다 뭐 이런 식의 장애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데 선견력을 가진 사람은 이 장애물은 원래 예상된 장애물이었고 이런 장애물은 앞으로도 10번이 더 나올 것이고 첫 번째니까 내가 이겨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제 코칭 저는 이 방법들을 실제로 이제 유료로 코칭도 했었는데요. 코칭을 받은 한 분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만나는 날을 결정해서 알려줬습니다. 언제 할 거노 하니까 괌에 가족 여행을 떠나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겠답니다. 4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가니까 2시간 하겠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괌에 갔다 왔는데 했냐 하니까 안 했대요. 그래서 내가 와 안 했노 이렇게 물으니까 비디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한 프로만 봐야 되는데 2%를 봤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렇죠. 네, 그것이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견력을 발휘해 보면 이런 거죠. 만약 그 친구가 비행기를 타러 가는 공항 리무진에 있는데 제가 전화를 걸어서 니 언제 니 만나기로 했노? 그럼 비행기 안에서 제가 묻습니다. 만약에 네가 그 안에서 영화를 2% 보고 싶으면 몇 프로 볼 거노? 이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프로 보겠다 하겠어요? 1%만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말하신 분이 무심결에 2%를 볼 확률이 훨씬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본인 입으로 일단 내뱉은 말이니까. 뭘 한 거죠? 참았나요, 비디오를? 참은 게 아니라 미리 내다봤죠. 미리 내다보고 네. 사전에 결정을 내린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계획한 일은 충분히 장애물들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대부분이 사실은 그렇죠. 애인이랄지 뭐 시집가라고 하는 뭐 엄마랄지 그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또는 어떤 장애물들을 난 알거든요. 어떻게 미리 가서 포사이트를 해보고 사전에 결정을 내려보는 것이 앉아서 한 거죠. 네. 예, 그것이 실행을 높일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성공 사례담 또는 실패의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할 때도 그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걸 뻔히 알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왠지 나는 예외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판단 실수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자기의 의지력을 너무 맹신한 거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하려면, 조건부로. 조건문을 여러 개를 설정해라. 네. 예. 그렇죠? 네. 골비처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저도 골비처 교수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감자튀김이 눈에 나타나면 나는 그 자리를 피하겠다라고 미리 내다보는 방법이 습관을 고치는 방법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골비처 교수가 이런 유사한 실험을 한 게 있는데 그 크리스마스 이번 날 리포트 제출하는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왜 이번 날 술 많이 먹고 뻗어 있는데 크리스마스 날 아침 9시인가?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면
한 학점을 더 준다고 하는 거예요. A 줄 사람 A 풀 주고, B 줄 사람 A 제로 주고 한다니까 얼마나 보내고 싶겠어요. 네. 그런데 술을 먹고 뻗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은. 그런데 한 그룹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리 조건문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술이 취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게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75%가 더 리포트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예. 참지 않았죠. 의지력보다 선견력이 훨씬 중요하다. 중요하다. 예. 그렇죠. 사고력이죠, 결국은. 네. 예. 네. 저는 사실 얘기 들으면서 계속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나 또는 늘 실패해왔던 부분에 이제 제 대표님의 말씀을 딱 대입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변에서 이제 연애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고민 상담을 되게 많이 해주는데 그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밖에서 볼 때는 분명히 그 남자친구의 평소 성향이라면 예측 가능했던 부분인데 본인만 몰랐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충분히 예측 가능? 그러면 나는 그 상황이 안 오도록 내가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일단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꿈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눈이 먼다고 하죠. 네. 그래서 원치 않는 상황의 발생을 일부러 배제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솔직하지 않은 거죠. 자기 자신과 만나는 데 있어서 솔직하지 않은 거죠. 네. 눈이 멀어서 이제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충분히 못 나누는 거네요. 그렇죠. 짜증나죠. 미리 짜증나는 일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또 다른 방법 뭐 있을까요? 또 이제 보통 이제 자기 자신을 맹신하면서 이제 사고를 멈추면서 이제 또 있는 부분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 우리는 멍 때리는 사람 동물이라는 것을 잊고 있어요.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뭔가를 잊어요. 까먹죠. 예. 자주 까먹죠. 저도 요즘 들어서 자주 까먹더라고요. 이제 인터넷 창을 열면 내가 이걸 왜 열었지? 뭐 검색하려고 열었지? 예,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이제 한두 번 까먹기 시작하면 이제 영원히 까먹게 되는 그런 일이 오게 되는데 결국은 어떤 자기가 뭔가 생활을 혁신하려면은 자기가 까먹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이성적인 상황에서 세팅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시집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시집을 아침에 일어나기는 어렵지만 일어나는 것도 까먹고 뭐 그럴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시집을 40권을 기왕 읽을 시집이니 40권을 주문을 해서 똑같은 걸요? 네, 아니 다른 책을 다른 책을 40권 어차피 네. 시집은 많이 부피도 잡고 하니까 거실에 놓고 침실에 하나 놓고 식탁에 하나 놓고 화장실에 하나 놓고 사무실 책상 위에 하나 놓고 이렇게 쭉 온 곳에서 다 뿌려 놓는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사람은 화장실 가서 잠시 시간이 날 때 시집을 읽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한 피부과 의사는 피부과 시술이 꽤 가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환자들이 곰곰이 보니까 뭔가 치유를 원한다는 관계의 치유를. 그래서 반드시 그냥 피부 결이나 그런 것만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레이저 시술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웃음결에 까먹고 간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방법을 고민하다가 차트를 아예 반으로 쪼개서 치료라고 하는 그 기존에 적는 란 옆에 치유라고 해가지고 환자의 그 스몰 토크라든지 그런 퍼스널한 대화들을 기록하는 칸을 만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프린트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의 힘이라는 거예요. 미리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는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내가 까먹지 않을까? 어떤 경우에 나는 까먹는가? 그러면 까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현재의 자신이 과거의 자신한테 물으면 과거의 자신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미래의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결심한 내용, 예를 들면 주말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을 사고하기 시작하면 저 같은 경우는 A4지 한 30장 정도, 총 사고 시간이 한 30시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뭐 하노? 뭐 왜 생각만 하노? 그렇게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너무 빨리 실행하려고 하는 무모한 그러한 것들이 실패를 낳는다고 봅니다. 충분히 미래를 네, 예견하고 까먹지 네. 않도록 준비를 해야만 본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생활을 혁신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다면. 그리고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은 습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환경을 철저하게 교정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이제 그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 중에 도시락을 주문하고 뭐 오이와 뭐 방울토마토를 사고 그걸 가방에 넣어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제가 굶었나요? 아니요, 전혀. 제가 힘들었나요? 그렇지 않고 환경, 우리 와이프라는 환경을 제가 이용한 거죠. 그 환경은 조금 힘들었겠네요. 예. 근데 와이프가 제가 제가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여성분이. 저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변하는 것보다도 환경을 충분히 이용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이런 실험이 있었는데 네. 팝콘 실험인데 뭐 이렇게 영화 실험용이죠. 극장에 영화를 보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영화를 보는 동안 다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양의 팝콘을 선물로 줍니다. 그 남기고 오겠죠. 그런데 나머지 반에게는 그 남겨올 만한 그릇보다 더 많은 양의 팝콘을 주는 거예요. 네. 둘 다 양이 엄청 많은 거죠. 네. 근데 한쪽은 좀 작은 거, 한쪽은 훨씬 많은 거죠. 놀랍게도 큰 통을 받은 그룹이 작은 통을 받은 그룹보다 53%의 팝콘을 더 소비했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밥그릇 크기에 따라 우리는 밥을 먹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왜 다이어트 할 때 첫 번째가 네. 밥그릇 크기 작은 것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채워진 상태를 중요시한다는 거죠.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실제로 먹은 양보다도. 네. 그래서 뭐 좀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성견일 것이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예측을 해라. 하고 예. 그다음에 사전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친구가 전화가 오면 나는 못 만난다고 할 것이다. 안 돼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나는 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까를 질문을 던지고 또 적어보고 그리고 나한테 최적화된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게. 그런 환경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이제 조성을 하는 거죠.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다 제일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딱 해야 되겠네요. 예. 자기 자신이 알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건망증이 평소에 좀 심하고 나는 좀 게으른 편이고 뭐 이런 것들 자기 성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해서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면한 다음에 그런 환경들을 자기 자신에게 맞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제 그 피드백 시트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업무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에게 제가 많이 권장하는 뭐 경영 컨설팅을 하니까 하는 건데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를 한 문장으로 적고 붙여놓고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그 붙여놓은 그 일이 달성됐는지를 피드백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훈련만 돼도 자기가 얼마나 성취를 못하는 사람인지 정말 뭐 용두사미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뭐 그렇죠, 맞죠.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업무 성과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사실 피드백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드렸을 거예요. 피드백은. 궁금한데요? 예.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주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상사한테 피드백을 받기를 원해요. 상사가 피드백을 나한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정작 본인은 본인한테 피드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겠네요. 네. 그 피드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reflective thinking입니다. 그게 이제 스스로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예.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이제 반성적 사고를 하니까 이 반성만 하면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아니죠. 네, 리플렉티브라는 게 성찰 그러니까 네. 되돌아본다라는 거죠. 리뷰한다. 네. 네. 반영적 사고라는 말이 좀 더 적절한. 반영적 사고. 네, 예. 예. 반성 그러면 이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친다 이렇게 예. 그런 뉘앙스가 좀 있겠죠. 좀 뉘우칠 필요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계속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30년, 뭐 20년, 40년 이렇게 살아온 외면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추악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추악한 모습이었고, 그걸 인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었고,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 진짜 반성문을 써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00페이지 정도? 예. 너무너무 못된 사람이라. 내가 스스로. 네. 네. 그 뒤에 조금 표정도 좋아지고 네. 저희가 많이 행복해졌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은 힘들었지만. 네. 문득 그 제 대표님의 이런 변화가요. 단순히 혼자만의 행복으로 바뀐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같이 변화시켰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때 제가 이제 반성문을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라는 말을 한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는데, 돌아보라는 거는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돌아보라 했겠지. 근데 나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한테 잘했던 것 같고, 네. 뭐 내가 뭔 죄를 졌노,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노, 뭘 잘못했노, 내가 애들을 뭐 때렸노 어쨌노 하면서 도저히 난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진짜 그거 부끄럽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던졌었냐면은,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만나 더 행복했었나?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은 나 만나 행복했나? 그러니까 몇 명이 안 행복한 거라. 그럼 왜 이렇게 안 행복했나? 네. 그래서 그러면 너는 어쨌나?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행복이라는 거는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의식이 공유되고 있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작업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질문이 너무 진지한가요? 아니요. 질문이 들어왔는데, 목표를 위하여 매일 벼랑 끝으로 자신을 내몰면 자신이 목표한 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방법은 제 생각에 조금 이제 벼랑 끝으로 내민다라는 말씀인데, 결국은 과정이 행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목표 자체의 어떤 성취보다는 그러한 사고하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과가 좋다. 이렇게 여러 실험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 내가 이걸 안 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무슨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듯이. 예. 배수해진을 치고. 예. 예. 그런 것은 그 과정 자체에서도 너무 힘들고,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런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아주 친한 친구로 만나듯이 대화하고, 니 뭐 좋아하노? 자기한테 말이죠. 니 뭐 먹고 싶노? 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게 니한테 좋겠나? 이렇게 대화 나누는 과정 자체가 좋다고 보고, 너무 벼랑 끝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는 과정이 괴로우면, 만약에 그게 달성되더라도 또 다른 목표에 대해서는 좀 두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가 사실 아무것도 안 먹겠다. 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실패하시더라고요. 실패하죠.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 운동하면서도 재밌는 운동하는 것이 더 살 뺄 확률이 많잖아요. 그럼요. 애인이랑 같이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재밌는 놀이라고 또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데, 뭔가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목표는 반드시 또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강박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고통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어떤 차이냐면 이제 강박을 가지고 하지 말고 즐거운 방법으로 해라라는 그 지금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는 청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변화의 방법이 있는지를 믿고, 끝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사고를 하는 사람과 그냥 이야기 듣고 그런가 보다 끝내고 다시 또 실제 돌아가서는 진짜 무작배기로 이렇게 이제 이런 그런 게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고민만 하지 말고 실제 하는 것이 생활을 혁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 벌써 끝났나요? 예, 재원우 대표님과 함께 당신의 생활을 혁신하라라는 주제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진짜 재미있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예, 재원우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경영 토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